네, 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진입니다. 오늘은 휴먼 브랜드 스토리 토크쇼에서 도심 속 패티캣이라는 책을 쓰신 고영두 저자님과 함께 방송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패티캣 하니까 강아지 키우고 뭐 이런 거에 맞아요. 관련된 에티켓 이걸 줄임말인 것 같은데 강아지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셨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특히나 이 반려동물 관련 무엇인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사랑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 오래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해요. 네. 4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 키운다라고 하고 놀랍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유식보다도 강아지 사료가 더 많이 판매된다. 네. 그리고 사람 유모차보다도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이 개모차. 네, 맞아요. 맞죠? 와.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이 굉장히 우리들 일상 속에 가까이 있죠. 요즘 막 출산율 떨어진다고 걱정이 맞아요. 되게 많은데 실제로 반려동물을 자기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아이 낳지 않고 또 반려동물 키우면서 사는 그런 젊은 가정들도 정말 많이 주변에 봤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는 되게 충실한 나의 충견이다? 라는 맞아요. 얘기 되게 많이 하면서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는 건 진짜 강아지밖에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하고 내가 가장 먼저 죽으면 무지개 나무 다리 건너에서 강아지가 너무 가장 슬프죠. 먼저 네. 맞이하러 와준다? 네네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네. 인스타에서 짤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목은 자면서 엄청 뭐 무서웠던 이렇게 공포를 느낀 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뭐 공포 호러 얘기인가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슬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누가 자꾸 와서 자기 다리를 막 이렇게 막 스치듯이 막 이렇게 만지고 누가 와서 자꾸 이렇게 얼굴을 핥고 이래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딱 눈을 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은 반려견이 진짜요? 와서 자기가 너무 슬프고 힘든 그 우울한 상황에 이제 기운 내라고 와서 핥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몽실몽실하면서 건드려주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무서운 썰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감동이다. 역시나 강아지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는 막 강아지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사랑을 갖고 맞아요. 계신 분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우선은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반려동물 전문 MC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활동한 게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반려견 전문 MC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했던 게 거의 제가 처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막 욕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개MC다. 진짜요? 네, 개MC다라고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약간 주객이 전도가 돼서 엄청 부러워하죠. 그렇죠. 그 시장을 다 잡았구나 이러면서. 네,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막 있고 그런데 반려동물 전문 MC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문화 전문가는 뭐냐면 이제 전국에서 정말 반려견 관련 축제나 페스티벌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진짜 수요가 많다는 거죠.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정말 지방 곳곳 난다는 곳이 없는데 문화 전문가로서 반려견 축제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라는 걸 또 국가 차원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문을 하면서 기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훈련사로도 제가 공부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특강을 함께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방금 또 우리 박재인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도심 속 패티캣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선은 1부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고영두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 호기심을 좀 질문드리면 좋을 것 같고 2부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강아지에 대한 관심은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서 좀 생긴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언제부터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제가 제 책에도 쓰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족 모두가 강아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기 때 사진 보면은 강아지가 제 주변에 안 걸려 있는 사진이 없는 것 같고요. 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호기심이 너무 많다 보니 강아지까지에게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동물권 단체라는 곳을 알게 됐고요. 그 활동가라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활동가는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 이제 강아지들 또는 뭐 강아지뿐만이 아니고 동물에 처한 가장 밑바닥 현실인 거죠. 개농장, 뭐 번식장, 투견장, 그리고 뭐 학대, 뭐 이러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아이들을 구조하기도 하고요. 동물법에 대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 활동가 친구들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와.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느냐가 맞아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인맥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맞아. 강아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그 도시들과도 기획해서 뭔가 강아지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에서도 뭐 조언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강아지 키우면서 뭔가 장점이나 뭐 약간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점인가요? 우선 제가 한 해 평균 만나는 보호자가요, 못해도 10,000명 이상 될 겁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냐면, 반려견 축제를 가면요, 적으면은 몇백 명에서부터 많으면 몇천 명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도 반려견 특강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요즘에는 또 특히나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시 지자체에서 반려견 문화 특강이라든지 패티캣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보호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케이스를 보기도 하는데, 장점도 뭐 진짜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접하게 되는 단점을 보면은 강아지 키우는 것이 좀 약간 민폐일 때가 있다라는, 저는 그냥 객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좀 약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쓰신 이 책에 대한 이런 패티켓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그 반려인으로서 더 많이 숙지하고 이제 훈련시키는 것들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진 않지만 저는 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사고를 치면 그건 엄마 잘못이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미성년자가 사고를 치면 엄마가 사건 해결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케어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내가 최대한 갖추고 이제 강아지를 잘 키우고 모두에게 도움되고 또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개가 많아졌다니까.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잠정적으로 1,5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대기업에서도 등등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갈 길은 멀었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게 사실 네. 저희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멀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는 이미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비교가 대상이 있나요?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죠. 오.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강아지를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데리고 온다는 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일들도 더 많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당장 지금 수중에 돈 몇 푼만 있으면은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쵸. 시스템이고, 그쵸. 근데 입양은 사실 어려워요. 입양은 더욱더 까다롭게 보긴 하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이제 펫샵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돈만 내면 데려오잖아요. 네. 그러하다 보니 이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빗나가게 되면은 바로 유기하는 된다. 경우가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강아지 키우던 때로 사실 돌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는 약간
그 애완견의 맞아요. 개념보다는 약간 똥개 맞아. 그래서 잡종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료를 무슨 준비를 합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밥 먹을 때 사람 밥에다 그냥 강아지 먹을 만한 것만 이렇게 섞어서 주는 그냥 개밥 말 그대로 그렇게 먹이면서 살았고 그리고 강아지가 뭐 배변 패드라든지 이런 거 그때 없었어요. 그냥 싸면은 바닥에 치워주고 이럴 정도로 아예 지금이랑 문화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가끔씩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아까 개모차라고 했잖아요. 강아지 유모차 태우고 다니고 강아지 유치원을 보내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돈을 쓰고 또 한 부모는 강아지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것도 보기도 했어요. 자기가 누구를 맡기고 그러게 우리 아이들이 좀 적응하기가 어려운 애들이라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 펜션으로만 놀러 오고 그래서 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객관적으로 들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네. 반려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계통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점 중 아, 그 중에 하나로 볼 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단점이라기보단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아, 진짜 네. 아이가 있는 것도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만큼의 고충과 네. 엄마로서 겪어야 할 노력과 맞아요. 진짜 그 순간순간 오는 위기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사건 사고들 그걸 항상 대처해야 되는 게 또 엄마의 역할이듯이 반려견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작은 동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어쩌면 더 우리 아이들은 크면은 산책 안 시켜줘도 맞아요. 되잖아요. 똥오줌 안 치워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 반려견은 정말 한번 선택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아이의 여생을 함께 돌봐야 되는 그거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큰 책임감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커가면서 내가 점점점 내 손이 빠지게 되는데 강아지는 아이가 나이를 들수록 점점 더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도 하고요. 돈도 정말 많이 들고요.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정말 많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이나 케어적인 부분을 내가 잘 인지를 해서 잘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라도 그런 이슈들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기질평가라는 게 진행이 됐거든요. 오. 4월 27일부터 네. 네,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강아지를 관리하겠다. 와.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문화가 하나 더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보호자가 정말 배우고 공부하고 인지하지 않으면은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 근데 그렇게 어려워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 책임감 없는 그런 부부가 아이를 낳고 진짜 막 방치하다가 사건 사고 생기고 이런 거 뉴스에서 보잖아요. 반려동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평생을 함께 하고 이 평생을 케어할 자신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뭐 필요하다면 시험도 맞아요. 필요하다면 정말 체계적인 교육 이수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좀 이렇게 내가 진짜 책임감을 갖고 키울 수 있는 분들에게 안전하게 좀 전달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전달이 저는 맞다라고 전달?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어떤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강아지를 선뜻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강아지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성향의 강아지들을 일단 첫 번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최소 저는 3개월을 고민을 하고 강아지를 만나보고 주변에 다녀보고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호자가 지치면 네. 강아지가 파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공부를 내가 어느 정도 한 후에 데리고 오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조금 뭐 두렵다?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아이를 산책시키고 뭔가 함께 케어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시간이 많이 없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람의 나이보다 좀 강아지가 먼저 떠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이별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본인에게도 좀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으셨나요? 일단 첫 번째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책에 썼는데요. 네. 산책 강박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거든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산책을 안 나가면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이제 강아지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어떤 정년 퇴임하신 분께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이제 심심하고 하다 보니 강아지랑 이제 함께 보내고 싶어서 상담을 하시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대요. 네. 근데 올해 1시간을 산책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2시간을 해도 강아지가 안 지친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강아지는 점점 더 체력이 좋아지는 거고 아이고. 보호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가족 중에서 아빠 보호자가 산책 강박증이 너무 심해갖고요. 엄마, 아빠, 따님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 산책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30분씩 하고 단톡방에 올려야지만 그날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분들이 스트레스. 너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그렇게 산책하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는 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며 그리고 강아지랑 꼭 산책을 우리가 강아지가 산책을 하는 걸 왜 좋아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물론 밖에 다양한 자극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보호자랑 함께 하기 때문에 교류. 좋은 거. 네. 맞아요. 보호자가 보호자와의 있기 교류.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산책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혹여라도 건너뛴다라고 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공감, 소통, 교육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모든 것들도 제가 이 책에 적었습니다. 진짜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2부에 이 책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네.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강아지에 대한 어떤 키우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우선은 교육이나 이해가 좀 더 먼저 맞아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해요.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놀이 방법을 인지를 한다면 내가 오늘 산책 건너뛰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산책보다 더 중요한 교육을 집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와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그 전문가로서 활동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네. 앞으로 이쪽에 관련된 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의 방향성 중에 본인이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어제 제가 딱 실업계 고등학교에 펫 매니저먼트 학과가 생긴 곳에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신설이 돼서 22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요.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칭찬을 먼저 해줬어요. 와. 네. 지금 이제 반려동물 업계는 정말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펫 고등학교가 점점 더 생기고 있고 와. 이름 자체가 한국 펫 고등학교가 봉화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정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나오는데 나오면 바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이 시장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어떤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거는 뭐 다양한 데이터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지금 내가 직업을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한다면 저는 너무 좋은 선택이 아닌가. 단 강아지를 진심으로 좋아해야 됩니다. 진짜 좋아야 네. 되군요. 이게 업계에 저도 벌써 한 10년 차 정도 있다 보니까요.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 돈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쵸. 시장성만 네. 보고. 장담하는데 2년을 못 버티세요. 그쵸. 네. 진짜 좋아해야지만 버틸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년을 못 버티시고 또 진입장벽이 낮은 이 시장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도 너무 빨리 들어오시다 보니 어떠한 공부 없이 지식 없이 들어오다 보니 빨리 무너지긴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처럼 진심으로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내가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너무 좋은 환경에 업무를 하지 않을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뭔가 펫 교육 같은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육 후에 보호자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뿌듯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뿌듯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아지가 너무 통제도 잘 안 되고 교육도 되지 않아서 보호자가 파양까지 생각을 했다가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고 나서 아이가 바뀐 모습에 다시 잘 반려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물론 보호자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아이가 와. 한 번의 상처를 받을 거를 많은 변화 끝에 다시 첫 번째 보호자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함 너무 많이 뿌듯하다. 느끼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많은 반려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강아지들에게 또 기쁨과 행복을 찾아주실 거라 믿게 되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1부는 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이제 계속 같이 할 텐데요. 2부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도심 속 패티캣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속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